대학 수학력 시험 동아시아사 총평으로 여러분들께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넘버원 정선아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2024 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그 하루를 위해 2023년 11월 16일까지 정말 긴 시간을 묵묵히 달려오느라 또 걸어오느라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1교시 국어 영역부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보도도 계속 그렇게 나면서 우리 친구들이 과연 이 4교시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시간까지 멘탈이 어떨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국어, 수학 사실 많이 짐 빠졌을 게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다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거 탐구는 어쩌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받은 DM은 동아시아사는 뭐 명백하게 그거였어요. 선생님 1등급이 만점 아니겠죠? 라는 이제 메시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이 소위 이제 이 동아시아사 판에 늘 있어 왔죠. 동아시아사는 이렇게 내나 저렇게 내나 이렇게 둘러나 저렇게 엎어치나 어쨌건 50점 만점 1등급을 맞는 진짜 우리 엄청나게 잘 준비된 수험생들이 많은 과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사실 조금 어렵다 어려운 시험이었어 라고 얘기했던 모평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1등급 50점 만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몇 년간 계속해서 50점 1등급 너무 학생들이 사실은 잘 수행해주는 그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 난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물론 사탐, 과탐에도 뭐 과학의 무슨 과목은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막 진짜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선생님 사회문화가 너무 어려웠는데 동아시아사는 결과가 어떨까요? 세계사는 또 굉장히 쉬웠는데 뭐 여러 얘기들이 막 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사실은 우리가 아직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허나 뭐 사설이든 뭐 EBS든 여러 친구들이 넣어준 그 채점 결과를 좀 보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예측치로는 한 문제 정도 선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48, 47, 48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있지만 사실 이거 어디까지나 예측치고요. 사실은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이런 예측치와는 결과가 조금씩 달랐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과는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안도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구모평이나 육모평에서 만점을 맞았던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번에 하나 정도씩 특히 15번이나 11번 같은 경우에서 나만 곤란하고 나만 어렵고 나만 힌트가 없다고 느낀 건 아니었던 것만큼은 명확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능 하루 전에도 지금 내가 이제 여러분들께 해줄 수 있는 건 링 밖에서 응원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이번에 굉장히 친구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많이 낚일 만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건 진짜 좀 이건 진짜 이건 틀리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런 수험생들이 느꼈을 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을 거예요. 허나 사실은 이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친구들이 다 비슷하게 느꼈던 어려움들일 텐데 총평 간단히 하고 그리고 이번에 어디서 출제되었는지 좀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사실은 독해를 까다롭게 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2번, 우리가 보통 사실 1페이지는 수루루룩이잖아요. 근데 우선 1페이지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맞아? 라고 계속해서 지금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4번 같은 경우엔 귀국에, 본국에 막 우리나라에 나라가 3개가 나오면서 이 나라가 일본인지 바렌지 당나라인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1번, 2번, 4번, 5번이 다 좀 독해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면서 스스로 조금 조급해지고 촉박해지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많이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4번, 11번, 15번. 실제로 출제자나 검토진들 역시 사실은 이 4번, 11번, 15번을 좀 까다롭게 생각을 했을 거는 뭐 틀림없을 거고요.
특히 15번 오답률은 가채점 결과지만 여러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는 60% 이상 집계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하지만 6월, 9월도 사실 예측치랑은 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많은 사이트에서 4, 8 정도가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몇 점이 1등급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세계사보다 동아시아사가 훨씬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험이 이 대수능이었습니다. 9월도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험 아니었고요. 10월 학평도 마찬가지고 6월 또한 그랬지만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에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조금 긴장하면서 계속 문제들을 좀 풀어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연계는 똑같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10문제 50% 유지했고요. 다만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올해 수능을 본 친구들보다는 그 친구들은 채점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동아시아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들 보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는지까지 제가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문제를 쭉 풀면서. 이 단원명은요, 여러분의 수특과 수완, 앞으로 발간될, 그리고 수능 개념 이미 발간된 내년도 그 커리들과 동일한 목차로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원별로 뭐가 나왔는지를 선생님이 자료실에 이미 올려놓고 지금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왔는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이제 내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혹은 올해 본 친구들이라면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틀렸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선생님이 다 정리해서 뭐가 어디서 출제되었고 가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은 다 해놨고요. 자료실에 올해 문제와 올해 정답지와 그리고 EBS에서 제공하는 해설지까지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렸어요. 연계문항이 이렇게 쫙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게 막 눈에 들어오진 않을 거고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은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청인데 사실은 이게 팔기제라고 하는 힌트가 굉장히 적었던 게 사실이에요. 4,800명. 근데 한 개에 600명. 그러면 6, 8에 48이잖아. 그래서 사실 팔기제거든.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한군이라고 하는 힌트 정도였던 거예요. 뭐 몽골 팔기, 만주 팔기, 한족 팔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군 팔기가 있었고 한족은 세냥이 아니라 이게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밖에 안 줬어.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별이 있고 그리고 베이징이 도읍이다. 베이징이 도읍이었던 거는 명나라 때도 영락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청대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중원을 1644년에 차지한 이후에 이들이 심양에서 베이징으로 온 고 베이징 도읍 그 얘기. 근데 그것도 사실 크게 힌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기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11번은 많은 친구들이 조금 실수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딱 그 사진을 보고 이와쿠라 사절단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봤던 거니까 사절단. 근데 이와쿠라 사절단이 아니라 친구들 표현을 하는 가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페이크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이와쿠라 사절단이 아닌 1860년에 사절단이 출제가 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조금 낚이기도 했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1860년 상황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을 통해 4번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을 통해 발해를 민부성을 통해서 일본을 알아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의 문제가 1페이지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좀 고난도 문제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문제들이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한 문제씩 좀 살뜰하게 찬찬히 같이 문제 풀이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표점은 2점만큼은 낮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은 명확하니까 특히 정시나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표점까지도 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같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등급, 그 컷에 걸리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그 등급을 꼭 맞아서 최저를 잘 맞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풀이에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